231페이지 51번부터 47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51번 원료 처리 설비 중 파쇄 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로드밀입니다. 언로드나 리클레이머나 벨트 컨베이어, 이거는 대표적인 하역 설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클레이머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료나 원료를 야적장에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불출해주는 기기를 리클레이머라고 합니다. 자, 53번 요것도요. COG 성분 중 코크 오븐가스 성분 중 가장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은 순서로 바르게 나열된 것을 내놨습니다. H2 수소, 메탄, CO, 일산화탄소, 질소가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고로가스는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CO, CO2, H2가 되겠습니다. 고로가스에는 메탄이 그 순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는 아마 NC에서 대비하면 이 네 가지 순서대로 다 적어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는 객관식이지만은 실기에서는 요걸 주관식으로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55번 고로에 장애되는 소결광으로 출선비 향상하는 유용한 자용성 소결광 Self-Fluxed Sintered O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CaO가 들어있습니다. 이 CaO가 소결광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섞이면은 물론 이 CaO가 나중에 슬래그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이 자체가 고로에서 이제 코커스에 O2 산소를 불어넣어서 CO 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소결광을 녹일 때 CO 가스가 열온이 되기도 하지만 이 CaO 이 자체도 스스로 발휘를 하기 때문에 또 스스로 녹도록 해준다. 그래서 이 자용성 소결광이라고 합니다. 슬립, 행인. 자, 근림을 행인이라고 합니다. 근림 전후에 보통 슬립이 발생합니다. 뇌에서 장애물을 급격하게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현상이 슬립이며 그리고 장애물 강화가 정지되는 상태가 근림입니다. 232페이지요. 자, 고로에 장입되는 원료가 적정입될 때 안식각이 제일 큰 것은 암만 해도 이게 이제 정립광석입니다. 이게 이제 안식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암석, 파편, 풍화 생성물이 이렇게 이제 프리즘식으로 쌓아 놓으면은 흘러내리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최대각입니다. 그럼 제일 밑으로는 뭐가 많이 흘러내리겠습니까? 입도가 큰 게 많이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이게 흘러내리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최대각을 안식각이란다. 이것도 실기에 자주는 안 나오지만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각이 여기서 제일 큰 것은 정립광석이다. 그 다음에 57번 고로에서 선철 1톤 생산하는 데 필요한 철광석 양은 보통 1.5 내지 1.7입니다. 요것도 이제 실기 시험 칠 때 용선 1톤 생산할 때 필요한 철광석 양은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하면은 약 1.5 내지 1.7 그 요 범위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1.6톤을 적었다 해서 틀리는 거 아닙니다. 그 범위에만 들어가도록 하면은 실기 필답을 풀 수 있습니다. 59번 석회 소결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석회 소결광은 고로 내에서 가스 환원성과 보유 열량 유효하게 이용합니다. 석회석이 그렇게 이제 발휘를 하니까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석회석 광석 균일하게 혼합되어 고로 내의 반응을 촉진한다 맞습니다. 많이 사용하면 로왕 불안정하여 고온 송풍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아닙니다. 자, 고로 내에 사용하면 연료 소비량이 절약된다. 맞겠죠? 연료 소비량이
절약된다. 여기 지금 소자 뒤에 뭐가 조금 붙어 있는 그죠? 그거는 여러분 제거해 주세요. 거기에 조금 그 점이 붙어 있는. 자, 그 다음에 석회는 보통 생석회, 물이 화합한 수산화칼슘 CaOH2가 많고요. 석회석은 CaCO3입니다. 석회는 이렇게 CaOH2고 석회석은 CaCO3입니다. 슬래그 유동성 좋게 하고 슬래그 연기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탈황, 탈인의 효과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석회석은 연기도를 높여주고 요즘처럼 광석의 성분이 좀 떨어지고 인이나 황이 많을 때는 이 석회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233페이지 이제 재료 부분을 다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현미경 조직 검사할 때 평활한 측정명 만드는 작업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조직 검사는 보통 4단계가 있습니다. 거친 연마, 미세 연마, 광택 연마, 부식. 어떤 때는요, 전에는요, 이제 거친 연마하고 미세 연마 사이에 중간 연마를 하는데 요즘 보니까 아주 시편을 가공할 때도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깨끗하게 가공이 되니까 중간 연마는 안 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에 부식은 왜 하느냐? 연마를 깨끗이 하고 왜 부식을 하느냐? 결정과 결정 사이에 경계를 뚜렷이 나타내기 위해서 그 부분을 살짝 파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경계가 분명히 구별됩니다. 만약 우리가 드론으로 항공기 촬영을 한다고 봅시다. 시골에 있는 마을 집들을 촬영하는데 담이나 개울이나 그런 게 분명히 나타나면은 뚜렷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으면은 비슷하게 지어 놓으면 찾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부식도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세요. 자, 3번. 가장 높은 용융점 가지는 것은 무조건 텅스텐입니다. 여기 이제 각 중요금속의 용융점을 여기 표시해 놨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5번. 구리 비철 재료에 대한 특성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구리는 비자성체에 맞습니다. 채심입방격자가 아니고 면심입방격자입니다. 동소변태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기전도율이 은다음으로 우수합니다. 공기 중에서는 표면이 산화되어 암적색을 띱니다. 구리 여기 쭉 나왔지요. 전기전도성 은다음으로 높고 전성연성이 우수해서 소성 가공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자성체고요. 면심입방격자입니다. 동소변태점이 없습니다. 산성, 염기성에 대한 내식성이 매우 높고 열전도율이 매우 우수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노란빛깔 나는 황동이 많이 쓰입니다. 다만 은처럼 공기 중에서 서서히 산화되어 광택이 없어지고 아름다운 색이 변하므로 광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종 관리가 필요하다. 아마 여러분 집에서 쓰는 황동 제품이 녹그릇을 볼 겁니다. 이것도 그냥 두면은 거기도 알게 모르게 녹이 조금 씁니다. 그래서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7번 알루미늄 구리합금에 234페이지 7번입니다. 알루미늄 구리합금에 니켈, 마그네슘 첨가하면 열전도율, 고온기계적 성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공랭실린더 헤드에 쓰이는 합금은 이거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 내연기관 피스톤 합금, Y합금 라우탈 로엑스입니다. 라우탈은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알구시라 이렇게 외우면 무난합니다. Y는 알구니마 Y, 로엑스는 알리마식으로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알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들이는 뭐냐 하면은 두랄루미늄은 알루미늄의 주축이고 그 다음에 구리가 들어가는데 구리를 함유하지 않은 보통 두랄루미늄을 우리 알들이라고 합니다. 알들이. 자,
그러면 상온, 이 알들은 상온 가공, 고온 가공 가능하고 담금질 후 강렬한 상온 가공하여 기계적 성질을 제량합니다. 알루미늄에 Si, 철, 마그네슘 이런 걸 첨가했습니다. 구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이드로날륨은 마그날륨이라고도 하는데 알루미늄에 마그네슘만 첨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기가 저는 좋더라고요. 알마하, 이게 내식성이 굉장히 우수한 합금입니다. 알마하 내식, 이 앞부분에서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하이드로날륨은 알마하 내식, 알루미늄 마그네슘계 합금인데 내식성이 아주 우수하다. 로엑스, 알루미늄 합금 중 팽창률이 낮은 합금으로 12% Si, 1% 구리, 1% 마그네슘, 1% 니켈, 나머지가 알루미늄이니까 알리마, 이거 뭐 순서가 엇갈려 있는데 알리마식으로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니켈이 뒤에가 있죠. 알리마시 구리, 알리마식으로 요게 로엑스입니다. 내열성이 강하여 자동차 내연기관 피스톤에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제가 이 순서를 이렇게 외우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주체는 알루미늄이죠. 알니, 마, 시, 구로 이렇게 SI가 많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알리마식으로 이런 식으로 외우니까 제가 이래 뭐 몇 수십 년간에도 안 까먹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이 나면 알리마식으로 그렇게 한번 외워주셨으면 합니다. 자, 235페이지입니다. 9번입니다. 용융금속 응고할 때 관행, 용융금속 응고 시의 관행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 왜 그러냐면은 금속이요 어떤 제 상태가 변하는 걸 변태라고 합니다. 용융금속이 액체죠. 쭉 내려오면은 이제 고체로 응고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변태가 일어나는데 그때는요 많은 열이 필요합니다. 열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배출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온도가 떨어졌다가 이제 그 고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관행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슈퍼쿨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에 보면은 응고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일시적으로 응고가 시작되는 현상입니다. 슈퍼쿨링 한번 봅시다. 변태, 석출 일부 및 전부 저지하여 변태점 이하, 용해도선 이하 온도로 냉각하는 조작입니다. 고온 상태나 조직이 중간에 변하지 않도록 급냉합니다. 예를 들면 오스테나이트를 급냉으로 도중에 변태시키지 않고 A1 변태점 이상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관행으로 비교적 좋은 상태의 오스테나이트를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관행 오스테나이트랍니다. 그리고 담금질, 용체와도 일종의 관행 처리에 속한다. 여러분 본래 철을요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천천히 냉각시키면 폴라이트가 됩니다. 이걸 갑자기 팍 냉각시켜 버리면은 그 폴라이트가 나오고 마텐자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알루미늄 합금도 그 시효 경화, 석출 경화가 우수한데 이것도 액체 상태에서 잘 섞은 상태에서 갑자기 급냉을 시켜버리면 좁은 구역에 이게 이제 금속 입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급냉시킨 것은 어떤 일정 온도로 또 조금 가열하면 표면으로 삐쳐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고체 상태에서 고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석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담금질은 그런 게 없는데 담금질은 오히려 마텐자이트 조직은 열을 가하면 조금 연해지는데 알루미늄 합금은 이게 굉장히 치밀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시효경화, 석출경화라고 합니다. 주철에서 칠드층 얇게 하는 원소,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칠드 주철에 미치는 원소 C와 P는 칠드 깊이 감소합니다. C와 P는 칠드 깊이 감소하나 경도는
높여줍니다. SI는 칠드 깊이 경도 감소합니다. S는 칠드 깊이를 깊게 하나 무르고 망가는 칠드 점성 및 강도를 좋게 합니다. 니켈 구리는 칠드 효과를 높이고 고급 롤에 니켈, 크롬 첨가 함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요 성질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칠드청 얕게 하는 원소는 C와 P도 있는데 여기에 코발트가 있다. 그걸 알아주시고요. SI도 칠드 깊이 경도는 감소합니다. 그런데 S는 칠드 깊이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깊게 한다고 그랬죠. 망가는 칠드부 점성 및 강도를 좋게 합니다. 깊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예, 각종 원소 요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표시를 해두었다가 한 번씩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겁니다. 13번 주석함연 황동의 일반적인 성질과 합금에 관한 옳은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것도 한두 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에 고용한도 이상의 주석원소 첨가될 때 생기는 CU4SN상은 고연성을 나타내게 한다. 이건 아닙니다. 자, 황동에 SN 첨가하면 탈라연 부식 촉진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탈라연 부식은 주석을 첨가해 촉진하는 것이 아니고 육사황동 그 자체가 아연이 많아요. 아연이 이게 많아서 온도가 올라가면 낮은 온도에서 막 기계 제품 같은 데서 빠져나오는 현상입니다. 다 육사황동의 1% 주석 첨가한 것이 이게 네이벌 황동이지 플래티나이트 황동이 아닙니다. 73황동의 1% 주석 첨가한 것이 애드미럴티 황동입니다. 73황동의 약 1%, 요거는 애드미럴티 황동, 또 윗부분에 다 나왔죠, 그죠? 236페이지입니다. 당금질한 강 재료를, 여기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뭐가 이제 당금질한 강 재료 여기에서는 조금 하나 보충해 줘야 됩니다. 당금질한 강 재료 그냥이 아니고 여기에 15번 여기다 하나 첨가를 해줘야 됩니다. 당금질한 강, 그 중에서도 마텐자이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텐자이트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혼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요거 이제 여러분 여기서 마텐자이트라고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담금질한 강, 마텐자이트 재료를 250 내지 400도씨 온도에서 뜨임할 때, 그래서 제일 급격하게 냉각시켜서 담금질한 조직이 마텐자이트입니다. 이 마텐자이트를 250이나 하면 요건 온도는 요건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한 300도 뭐 요 정도로 해줘도 됩니다. 250 내지 한 400도씨 온도에서 뜨임할 때는 뭐가 되느냐면 트루스타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온도를 올려줘서 이 트루스타이트도 결론적으로는 담금질 조직이에요. 그럼 담금질 조직 열체는 트루스타이트를 또 이만큼 온도를 올려줘서 이걸 뜨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르바이트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마텐자이트, 트루스타이트, 소르바이트가 뭐냐면 담금질 조직이에요. 또 나중에 또 세밀히 들어가면 알파 마텐자이트, 베타 마텐자이트도 있습니다. 자, 그건 여기에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소르바이트를 이 온도에서 또 뜨이면 펄라이트가 됩니다. 이 펄라이트는 마텐자이트 조직이 아닙니다. 자, 요 면시 밑방격자하고 채심입자 요거는 또 한번 여러분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여기에다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주면은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 수 있을 겁니다. 담금질을 영어로 퀸칭이라고 그러죠. 담금질을 영어로 퀸칭이라고. 담금질강은 뜨임 온도로 조직 변하는데 250 내지 400도씨 온도에서 뜨임하면 어떤 조직으로 변화하느냐. 트루스타이트 조금 전에도 했죠. 그죠? 또 트루스타이트를 여기서 온도가
위에는 250, 400도인데, 이 트루스타이트를 500도, 이것도 500도, 600도 이래 안 해도 됩니다. 한 400도 이렇게 온도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트루스타이트를 저 위에서는 250, 400도였으니 약 500도씩. 그래도 하여튼 열을 조금 몇백 도로 가해주면 소르바이트가 되고, 여기까지는 뭐냐면 담금질 조직이에요. 소르바이트도 또 약 한 이 온도로 꼭 600도로 안 해야 되면 뜨임을 하면 폴라이트가 됩니다. 폴라이트는 뜨임 열칠한 담금질 조직이 아닙니다. 자, 금속 변태를 측정하는 시험에 속하지 않는 것, 평형 측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앞부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어떤 재료가 있잖아요. 순철을 상온에서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 온도에 따라 쭉 나란히 이제 길이가 늘어납니다. 근데 A3 변태점 910도까지 열을 가하면 거기서 갑자기 길이가 줄어듭니다. 거기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 하냐면 변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A3 변태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이렇게 전기를 가하면 전기장이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증가하는데 변태점에서는 갑자기 변화해 버립니다. 그럼 그 온도 거기에서 변태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적인 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변태점 측정하는 방법은 열분석법, 열분석법에는 또 시차 열분석, 열중량 측정, 발생기체 분석 등이 있습니다. 있고 열분석법, 자기분석법, 전기저항법, 열팽창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평형측정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왔습니다. 액체 금속을 냉각할 때 관해에 대한 옳은 설명, 슈퍼쿨링, 응고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응고 시작된다. 자, 요거 유의해야 됩니다. 요거는 순금속이고 요거는 합금입니다. 그런데 금속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순금속이 있지만은 100% 순금속은 없습니다. 순철이라는 것도요, 그 속에 탄소가 적어도 0.025%는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순금속이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순금속이 잘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합금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금속을 쭉 녹여가지고 시간이 가면 그대로 두면 온도에 따라서 이거 이제 시간이 가면 또 온도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이렇게 고체가 될 때는 갑자기 온도가 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열이 필요합니다. 열을 내뿜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A-BC 있잖아요. A-B, A-B, B-, A-B, B-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변태가 끝나면 이 온도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수평을 유지하다가 또 변태가 되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것을 합금 냉각 곡선이고, 순금속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순금속은 관행이 일어나지 않고 단 변태가 될 때는 온도가 갑자기 변태가 될 때까지 이렇게 직선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변태가 되면 내려갑니다. 순금속 냉각 곡선과 합금 냉각 곡선을 여러분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47강 수업 또 저와 함께 열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